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은 슬하의 아이가 2명이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금은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고 저희 가족 4명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일에 관해서 말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저와 누나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학창시절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아버지와 워낙 친하지도 않았고 대화도 적었던 편이어서 아버지의 죽음이 그닥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항상 빚을 지고 다니셔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드디어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가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며 화를 불같이 냈고 틈만 나면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면 저희 집안은 항상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고모는 미친 듯이 울어댔고 그러다가 화가 나서는 어머니에게 쌍욕을 하셨죠. 아버지의 제삿날마다 어머니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항상 맞고만 계셨고 상황이 종료되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동안을 울다가 나오셨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평생 아버지가 쌓아놓은 빚 때문에 일만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야 조금 빛을 보려고 하니 고모가 난리였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내뱉은 고모를 말리면서 도대체 저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냐고 하면 저도 똑같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맞고 있으면 고모를 힘으로 뜯어 말리셨어요. 차라리 자기만 때리고 아들은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모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셔서는 온 집안의 물건을 던진 채로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저는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고 당장 돈을 벌어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모는 저와 어머니만 싫어했지 저희 누나는 좋아했습니다. 몰래 누나한테만 용돈을 주거나 옷, 신발을 사준 경우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둘이 연락해서 자주 놀러도 다녔죠. 솔직히 누나한테 어릴 때부터 배신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맞고 있을 때 찍소리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봤거든요. 어머니 편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고모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한테 고소하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다 자기 죄라고 하면서 맞고만 있었죠. 솔직히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긴 했지만 지금 부모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에 혼자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평생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네 아이는 내가 키워주고 싶구나 라고 하셨고 저한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엄마 마음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고모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 결론을 내렸어요. 어머니의 편을 더 늘리기로 말입니다. 우선 누나는 이미 고모 편으로 마음이 돌아간 것 같고 어머니 편은 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편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마침 연애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정말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와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제 아내를 좋아했고 저희는 같이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누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진 않았지만 고모의 지원 아래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고 제가 어머니와 아내까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을 닥치는 대로 했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살았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내는 자기도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이 타고 나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나 싶습니다. 확실히 아내와 제가 둘이서 보니까 조금 여유로워지기도 했고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축복이라며 임신을 축하해 줬고 저는 성심성의껏 아내를 보살폈죠. 매일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하나씩은 꼭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가 잘 하지 못하는 집안일도 다 하고 쪽잠을 잔 뒤 다시 새벽에 출근을 했죠. 다행히도 집에서 어머니가 아내 대신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해주셨고 아내가 보살핌도 많이 받아서 아내가 기뻐 보였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제가 벌어야 하는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적으니까 마음대로 돈이 잘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서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 휴식은 사치였고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교도 당연히 진학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누나는 고모의 지원 아래에서 대학교도 졸업했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핑계로 놀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긴 하지만 대화가 전혀 오가지 않는 사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아무튼 저는 아내가 임신하는 동안에 일을 한다고 많이 챙겨주지 못했어요. 만삭이 될수록 아이 둘의 아빠라는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일부러 일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기 직전까지는 제가 많이 보살펴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챙겨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는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있어주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합니다. 아내에게는 온통 미안함 투성이네요.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쌍둥이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제 가족들은 꼭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 현실은 상상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열심히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어도 금방금방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다 보니까 돈도 2배로 많이 들었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다. 매일 밖에 있어서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게 아직도 한이 되네요. 그 흔한 소풍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집은 매일 어머니와 아내가 육아전쟁을 펼쳤고 밖에서 저는 돈을 벌어야 했죠. 누나는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집을 나가 고모와 함께 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갈수록 드는 돈이 많아졌고 저는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고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가끔씩 가슴 쪽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체해서 그런 줄 알았고 너무 급해서 혼자 병원에 갔다 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시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생각보다 병원비가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돈밖에 몰랐고 가장으로서 부담감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지금도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나가게 된다면 정말 무너질 것만 같았죠. 어머니는 저에게 자신이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해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울음의 의미를 아셨는지 제 손을 잡으시고는 이 엄마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려. 나 수술 안 받을 거니까 네 쌍둥이들이랑 와이프 끝까지 책임지렴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이런 못난 아들이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방에서 나와 혼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불효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웠고 옆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어머니와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갰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암은 점점 더 심해졌고 병원에서도 당장 입원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주위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나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나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실 동안 결혼도 했고 지금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남매는 전화를 하지 않는 사이여서 누나의 전화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그런데 누나가 하는 말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내가 엄마 병원비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내가 못 해드렸던 거 이제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원래 저희 집에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아예 무관심했던 누나가 그 비싼 병원비를 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누나가 저희 집에 무관심하냐면 제 친누나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고 고모의 딸인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결혼하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지 드디어 효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 꼭 갚겠다고 했죠. 어머니도 너무 고마워했고 그날부터 저희 집은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원래 집에 잘 오지도 않았던 누나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매형이랑 같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저희는 오히려 집에 사람도 많아지고 북적북적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 집에 누나와 매형이 자고 가는 날이었어요.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혼자 거실에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집이 워낙 작다 보니 매형이랑 누나는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잡니다. 그리고 대화 소리도 잘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열기 전 문에 귀를 대고 매형과 누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효도를 하는 줄 알았던 누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병원비 내주면 엄마가 우리한테 미안해서라도 사망보험금 주지 않을까? 내가 의사랑 이야기해봤는데 수술을 받아도 많이 살아야 1년이래. 나이를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서 조금의 투자한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매형은 누나의 말에 좋다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미친 듯이 났고 당장 방문을 열고 그들에게 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죠. 그런데 옆에서 언제 깼는지 아내가 제 손을 턱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아내도 매형과 누나의 대화를 다 들었겠죠.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알았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누나에게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상처받을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잘 끝났고 병간호는 제 아내가 하게 되었어요. 누나와 매형은 수술이 끝나고 집에 한 발자국도 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수술 후 괜찮은지 안부 연락도 전혀 하지 않았죠. 아마 어머니도 내심 속상하셨을 텐데 수술비를 딸이 지원해줬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일만 하고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어머니의 병간호와 쌍둥이들까지 돌봐야 했어요. 저한테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고맙다, 미안하다 밖에 없었어요. 누나는 다시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그동안 어머니는 아내의 병간호 덕분에 몸도 많이 괜찮아지시고 나름 일상생활도 하세요. 어머니는 최근 들어서 제 와이프를 딸로 삼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시 저희 집은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로 돌아왔고 늘 일상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낮에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만에 누나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을 하지 않는 누나인데 말이죠. 솔직히 저번 일로 누나한테 많이 실망하기도 했고 배신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무슨 영문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나 얼마 전에 엄마 집 가서 엄마 방 안에서 보험 서류 봤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얼만 줄 알아? 무려 5억이야. 내가 이거 진짜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동생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내가 70%, 네가 30% 가져. 너 쌍둥이들 때문에 내가 인심 쓴다. 엄마 분명히 내가 수술비 내줘서 감동받아서 나한테 사망보험금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야. 고맙지? 전 그 말을 듣고 제 몸에서 누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것조차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같은 남매인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화나고 가슴에 무언가 막힌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누나 말대로 어머니가 누나한테 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나한테 줄 바에는 차라리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신데 어떻게 벌써 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까요? 사망보험금 때문에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줬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누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았어요. 거의 없는 사람이다시피 살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 누나가 먼저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질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말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일하고 쌍둥이들을 돌보고 어머니와 하하호호 떠들었죠. 그렇게 반년을 산 것 같아요. 반년 동안 누나는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연을 끊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노래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이 간이 안 좋아서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유방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가 지금은 합병증으로 간이 안 좋아지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의사 말에 의하면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이식하겠다고 했지만 간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과체중이어서 우선 살을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유방암에 걸리셨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아직까지 한으로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만회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어머니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꼭 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고도 비만으로 살아와서 다이어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를 갈고 살을 뺐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연락이 와서 미친 듯이 말리더라고요. 너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잊었어? 엄마 사망보험금이 5억이라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늦는데 네가 지금 엄마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려고 간이식을 해? 너 지금 네 쌍둥이들 생각은 안 하니? 네 와이프는? 가장이 돼서 이렇게 책임감이 없으면 어떡해? 누나는 저에게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나무랐습니다. 저는 누나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죠. 저도 간이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건지 잘 알아요. 저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3명이나 있으니 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간이식을 해보라며 권유했어요. 와이프가 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적 같게도 30kg을 감량했어요.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다이어트를 너무 장기간 동안 했었던 탓일까요? 어머니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이제 간이식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그만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아내한테 듣고 펑펑 울면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수면제를 먹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셨을까요? 저는 그곳이 떠나가라 울어댔고 누나와 매형은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얘기만 했고 사망신고 언제 하냐고 저를 닥달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누나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말이죠. 장례식장 내내 울면서 보냈고 사람들도 저희 남매가 워낙 극과 극으로 태도가 달라서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번을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죄송했지요. 아내는 저뿐만 아니라 쌍둥이까지 돌봐야 했기에 더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오로지 머릿속에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누나는 기쁜 마음으로 변호사를 맞이했고 저는 넋을 잃은 채 바라만 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상속한 사람은 바로 누나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남겨진 유산까지 싹 다 말이죠. 저와 아내는 믿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누나가 당당하게 무조건 자기가 상속받는다고 생각해왔기에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는 돈 욕심 전혀 없었고 돈보다 어머니가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단호하게 제가 상속을 받는다고 했고 누나는 화를 미친 듯이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 유방암 치료비 냈으니까 그거 갚으라고 합니다. 그 돈을 받아야 한다며 저를 고소했고 저는 오히려 우습더라고요. 결국 어머니 전담 변호사님과 함께 합심해서 판사 앞에서 빌린 적이 없으니 갚을 돈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있었고요.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그렇게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누나도 이제 지쳤는지 포기하더라고요. 결국 저희의 피 튀기는 싸움이 끝이 났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차마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가족의 연은 절대 못 끊는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누나와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소름 돋고 역겨워요. 그런 악마 같은 사람과 남매라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지금은 쌍둥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저와 아내 이렇게 넷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저와 결혼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아내한테도 이제라도 아내만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